KNN 웰빙 라이프. 오늘 도움 말씀에는 채담 한방병원 조병재 병원장입니다. 메밀묵 하는 외침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늦은 밤이면 동네 골목에서 흔히 들었던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고층의 아파트 없이 주택이 많았던 시절에는 방 안에서도 메밀묵이 왔다는 그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죠. 자주 먹지는 못했지만 간장이 뿌려진 차가운 메밀묵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웰빙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메밀과 체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하면 딱히 떠오르는 산지가 없는데요. 메밀은 주로 어디서 재배가 되나요? 메밀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목은 이색은 그의 시문집에서 대나무 꼬챙이에 메밀떡을 꿰어 간장에 발라 불에 굽는다고 했고, 추사 김정희도 메밀꽃은 희끗희끗하고 좁쌀은 희다. 온 산을 뒤덮은 것이 모두 만두의 재료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이효석은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메밀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이나 지금이나 북쪽 지역이나 남쪽 지역을 막론하고 문인들의 글 속에서 보여지는 메밀의 위상은 먹는 곡식들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친근했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설날에 쌀로 만든 떡국을 먹고 있지만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설날에 쌀로 만든 떡국이 아닌 메밀피로 빚어 만든 메밀만두를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나서 그 뒤에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메밀이 지금처럼 단순한 별미 정도의 곡물은 아닌 듯합니다. 단순한 별미가 아니었다면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메밀은 다른 곡식에 비해 그 재배 범위가 넓고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생육기간이 짧으며 불량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특히 강한 곡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정조는 메밀은 맨 나중에 심고 맨 먼저 익는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아서 파종 후 50일이면 능히 열매를 맺으니 굶주림을 구제하는 방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들판 전체가 시들어갈 때면 조선의 중앙정부에서는 급히 메밀 대파를 지시했습니다. 메밀 대파란 말라 죽은 곡식 대신에 메밀을 대신해서 파종하라는 뜻입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메밀 종자를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거나 전쟁처럼 절박한 시기에 백성들에게 메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밀은 급하게 식량을 만들어내야 할 때 필요한 구황작물일 뿐만 아니라 식량이 항상 부족했던 애 시절 백성들을 먹이는 주요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식량이었던 것이 지금은 별미로 먹는 음식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존재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메밀이 밀려가고 쌀이 대중화된 여러 사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메밀에 대한 옛날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곡물의 가격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20kg 포장 기준으로 쌀이 3에서 5만 원대의 가격이고 밀이 2에서 5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해서 메밀은 수입산조차 최소 10만 원 이상의 가격이니 이제는 구황작물이라 불리기에는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메밀의 용도는 주식이 아닌 분식의 형태의 별미나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메밀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좋고 해로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메밀을 가루 혹은 차의 형태로 먹었더니 변비에 정말 좋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분도 많고 간혹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메밀을 교맥이라고 하는데요. 성질이 평하면서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장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돕는다. 또한 오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편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메밀을 먹었더니 아랫배가 더욱 차가워지고 설사가 난다고 합니다. 오래 먹었더니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 계속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피부가 가려워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있는 메밀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밀을 오랫동안 먹으면 풍이 동하여 머리가 어지럽다. 돼지고기나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풍나, 즉 문둥병이 생긴다. 여러 가지 흔대, 즉 부스름이 생기게 하므로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메밀은 찬 성질로서 특히 대장에 있는 열을 주로 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밀은 대체로 장이 길고 평소 변비 경향이 있는 금양, 금음 체질에게 아주 좋은 곡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질적으로 장이 짧고 약해서 평소 아랫배가 차고 대변이 무르고 잦은 목양이나 모금 체질에게는 적합지 않은 곡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NN 웰빙 라이프. 지금까지 채담 한방병원 조병재 병원장이었습니다.